인물중심, 기업분석, CEO 톡톡. 안녕하십니까, 곽보영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신한금융지주 회장으로서 2020년 3월 임기가 끝난 뒤에 무난한 연임이 예측되고 있는 조영병 회장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병 회장의 임기 3년 동안 이루어낸 성과들, 그리고 잘한 것들, 또 좀 아쉬웠던 것들, 앞으로 남은 과제들, 이런 부분을 비즈니스포스트의 김용원 기자와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입니다. 네, 김용원 기자. 신한에서 조영병 회장의 성과,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어떤 키워드를 좀 제시할 수 있을까요? 저는 사업 다각화 그리고 글로벌을 꼽고 싶습니다. 조영병 회장은 취임 뒤 신한금융을 아시아 1위 글로벌 종합금융사로 도약하도록 하겠다는 목표를 두고 추진했는데요. 이런 노력에 좋은 성과를 봤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신한금융 하면은 역시 신한은행이 주력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사업 다각화 그러면은 은행에 치중하는 것을 좀 줄이고 비은행 계열사들의 비중을 좀 높이는 거,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신한금융지주 올해 실적에서 가장 돋보이는 부분은 금융투자상품 판매 아니면 보험사 등을 통해서 얻은 비이자 이익이 크게 늘었다는 겁니다. 오렌지라이프와 같은 비은행 계열사 인수합병도 사업 다각화로 이어져서 성장에 기여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신한금융그룹은 한동안 좀 인수합병 시장에서 좀 소극적이지 않나, 이런 평가가 좀 나왔는데 조영병 회장 취임 이후로는 정말 적극적으로 인수합병 시장에 나서는 이런 모습을 보여줘서 정말 분위기가 확 달라졌다, 이런 평가가 나왔는데 그렇지 않나요? 신한금융그룹은 조영병 회장 취임 뒤 보험사 오렌지라이프, 부동산 신탁회사, 그리고 베트남 금융회사 등 3곳을 인수했습니다. 보험, 부동산, 그리고 베트남, 이렇게 보면은 아까 키워드로 제시했었던 사업 다각화, 글로벌, 이것하고 딱 맞아 들어가네요. 그런데 인수합병 그러면 좀 굵직한 일이 있어서 느낌이 좀 확 오는데 글로벌에서도 좀 그렇게 눈에 띄는 것들이 좀 있었나요? 조영병 회장은 그룹 계열사가 하나로 힘을 합쳐서 시너지를 내야 한다는 원신한을 목표로 제시하고 글로벌 투자 금융과 같은 주요 사업에서 지주회사가 주도하는 협업 조직인 매트릭스를 구축했습니다. 2018년 초에 조영병 회장이 설립한 글로벌 투자 금융 조직 GIB라고 하는데요. 이 조직이 가장 큰 시너지를 내면서 계열사들의 실적 증가에 가장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조영병 회장이 정말 임기 동안 많은 일을 한 것 같습니다. 인수합병, 그리고 매트릭스 조직 만드는 거, 새로운 시스템에서 정말 많은 성과들을 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당연히 연임에 좀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는 것 같고요. 해외에서는 좀 어떤 성과들이 있었나요?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같은 동남아 지역에서도 조영병 회장 체제에서 성과가 본격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신한금융지주 연간 순이익에서 해외가 차지하는 비중도 2017년 7% 정도에서 올해는 10% 가까이 늘었습니다. 인수합병, 또 매트릭스, 해외 부문, 이런 데서 좀 잘해보자, 이런 구호에 그치는 게 아니라 정말 눈에 띄는 이런 결과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좋은 평가가 이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모든 일을 다 잘할 수는 없거든요. 조영병 회장이 잘하는 건 분명히 있지만 좀 아쉬웠었던 부분, 좀 더 해야 될 부분, 이런 것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은 좀 어떤 걸 짚을 수 있을까요? 조영병 회장이 계열사 전반에 디지털 전환을 목표로 설정하고 변화를 추진하는데 아직 본격적으로 성과가 나타나지 않은 단계라 풀어나가야 할 숙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한금융그룹이 인터넷 전문은행 분야에서 진출을 해보려고 좀 시도했다가 결국 무산이 됐는데 이런 것도 좀 아쉬운 부분에 좀 들어갈 수 있겠네요. 네, 신한은 디지털 금융 플랫폼 경쟁력 확보를 목표로 토스와 손잡고 인터넷 전문은행 진출을 추진했는데요. 결국 서로 원하는 목적이나 주도권 같은 것을 놓고 이견이 있어서 무산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에도 뚜렷한 협력사를 찾지 못해서 지금은 사실상 진출이 어려워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신한이 최근에 인공지능 투자 자문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인공지능 전문 자회사를 세우고 여러 가지 일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진행 상황이 어떤가요? 네, 신한 AI라는 인공지능 자회사가 작년부터 준비를 시작해서 올해 국내 금융권 최초의 인공지능 자회사로 설립이 됐습니다. 조영병 회장이 설립 단계부터 상당히 적극적으로 주도했던 사업으로 알려졌고 내부에서도 기대가 높은데요. 다만 아직 기술 개발이나 검증 같은 부분에서 상용화에 필요한 일들이 좀 있기 때문에 성과를 보려면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조영병 회장이 추진했던 디지털 사업 부문 그리고 인공지능에서 새롭게 시도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연임을 이어가서 계속 쭉 끌고 나갈 수 있는지 좀 저희들이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거기서 연임부터 해결을 해야 되겠죠. 오늘 이야기를 좀 이것으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그 조영병 회장은 과거에 이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골드만삭스가 골드만삭스 뱅크로 불리지 않는 것처럼 신한금융도 신한 이렇게 불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신한은행, 신한카드, 신한금융투자 이런 계열사들이 해외에서 활동할 때는 신한 이렇게 하나의 단어로 통일해서 활동을 합니다. 올해 금융권이 전반적으로 많은 사건들이 있었고 탈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유독 신한금융그룹은 여기서 좀 벗어나 있어서 시장에서는 무풍지대에 있었다. 이런 평가까지 나옵니다. 바로 조영병 회장의 그런 리더십이 발휘되는 이런 모습이 보이는 건데요. 하지만 그 채용비리 관련된 재판이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에 조영병 회장이 이 부분에서도 좀 명예롭게 좋은 결과를 얻어서 회장 연임을 이어갈지 저희들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CEO 톡톡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구독하기,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